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10분 가운데 6분 정도가 뭔가 이게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 특혜로 의심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고 32%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국민들 시선이 저런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저런 의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좀 적극적 액션을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네. 나서 그 1년 넘게 지나오면서 그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긍정 평가가 많이 나와봤자 40%를 좀 네. 넘었다가 다시 또 30%대로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직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서울 평창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방법이 네네. 너무 서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보일 것은 서툴다고 완전히 보셨어요? 싹 다 보이고 네. 보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원희룡 장관이 당정 협의에서는 일체 말이 없다가 네. 밖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메모지를 끄집어내 갖고 당정 협의에서도 하지 않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 이 백지화하겠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요? 야, 뭔가 있구나. 네.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어떻게 엄청난 홈런을 하나 친, 일로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 고1 읽고 나서 예. 여론조사에서 가리를 믿어 같으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2.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똑같이 2.9%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얼 밑에서 그 이제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의 국정평가, 긍정평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긍정평가가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에 급락을 했다.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신을 심어준 겁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 이 국책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고 뭐 예산은 총계 1조 한 7, 8천억밖에 안 되는 작은 건설 사업입니다만은 1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만 양평 그 군민들의 그 수군인 사업인데다가 하루에 한 6만여 명이 이용을 하는 네. 서울에서 내려가고 양평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 인구들이 하루에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 양평군에서 그 이 나이 드신 분이 거주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의료시설, 서울의 의료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잠실이 가장 빠르다고 그래요. 그 잠실로 오는데 이 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야만 15분에서 20분 안에 온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군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심기 경호를 하는 거냐, 심기 경호를 하는 거냐, 그럼 뭐가 있구나. 또 두 번째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백지화를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원 장관이 이 점은 이번에 실수를 한 것은 맞다. 예. 네. 저는 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야말로 국민 앞에 정말 그렇죠. 자신이 이번에도 그 뭐 일타강사인가 한다면서 자기 유튜브에다가 상세 또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했더라고요. 네. 그걸 백지화 선언하기 전에 네네.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예. 뭐 기자들 앞에 백브리핑을 하기에 너무 긴 것 같으면 그때 정말 이게 뭐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차라리 그 문제를 진솔하게 설명을 하거나 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백지화부터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서툴다. 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방송에서도 나는 방류도 반대를 하고 개성도 반대를 한다 이랬는데 마치 집권 여당 쪽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자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단 예.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왜 국민들이 오해를 받느냐?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왜 서툰 행동을 자꾸 하느냐. 예. 그게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일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고 의혹을 해소하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탈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예탈 다시 하자는 것은 지금 대안을 두고 하자는 건지 네. 뭐 원한은 아니겠죠. 대안을 두고 이제 예탈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자는 건데 그것은 통과 의례처럼 이제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정말 이걸 그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양쪽 진영에서 나올 사람 다 나와서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이게 그 원안을 냈던 사람 그리고 대안을 낸 용역업체들 이 사람들도 다 나오고 네. 또 우리 전문가들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예. 양평군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건설한다 해도요, 당장 건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완공되는 게 아마 2031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 정권 끝부분에 가서야 준공이 되는 도로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정부가 이 난관에 처했으니까 뭐든지 이렇습니다. 뭐든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네. 다 털어내놓고 솔직해져 버리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나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전문가들 그리고 당사자들 다 모아놓고 야 진실이 무엇이냐 다 털어내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전 군수 땅이 왜 거기에 그 있었는데 전 군수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양서면으로 방향을 잡은 거냐.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에게도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이쪽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데 이쪽으로 과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하면 되겠죠. 예. 어떻든 이게 양쪽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요 이 논쟁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클 것 같고요.